원리합계 2탄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기초불, 그 다음에 이제 기소불이었죠. 그 다음에 기말불. 자, 이거 두 가지 나누어서 공부했잖아. 돈 모으는 것만.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짧게, 자, 돈을 갚는 거.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지. 그치? 그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건데,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앞에 돈 모으는 문제보다 지금, 돈 갚는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한번 공부해보자. 구조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그 구조를 싸잡아서 좀 외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자, 여기 원리합계. 다시 원리합계 몇 탄? 2탄입니다. 2탄. 자, 마무리를 가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1번 했으니까 이제 2번이라고 쓸게. 자, 이거 돈 갚기 문제인데, 돈을 갚아나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카드 할부, 카드를 써가지고 이제 할부 몇 개월로 하는데, 그런 문제. 또 많이 나오고, 물론 돈 갚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은행에서 돈을 몇 천만 원 빌렸는데, 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연금 문제야. 그 연금은 원래 돈을 받는 거거든? 이따 설명해 줄게. 받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이 돈 갚는 문제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 정도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이따가. 자, 일단 어떤 구조를 잡는지 바탕, 구조적으로,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명심하시고 또 암기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지. 그렇지? 선생님 보통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뭐 한 1,000원 빌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1,000만 원, 2,000만 원 좀 큰 돈 빌리겠죠. 그래서 어디 큰 돈을 선생님 그 large A라고 할게요. 큰 돈을 빌릴 거니까. 근데 이제 얘가 나한테 이제 빌려줘요. 이렇게 빌려주는데,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조그맣잖아. 그렇죠? 소시민이잖아, 소시민. 그쵸? 따라서, 이 큰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긴 갚을 건데, 이렇게 갚을 건데, 조그만 돈씩. 소액씩, 조금씩 갚아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해석해서, 큰 돈이 얼만지, 그러면 이제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자, A1씩, 얼마씩, 자, 이런 식으로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A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A1씩, 이게 이제 우리 앞전에 공부했던 거에 원금이 되는 거죠. 알겠지? A1씩.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은행이든 간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자율이. 그치? 우리 이자를 많이 받죠? 그러면 이자율을 또 이제 R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R% 나오면. 그러면 R 놓고 어떤 이제 기간에 한정해서 너무 5개월 만에 갚어 이렇게 하기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선생님 또 N이라고도 놓으면 이렇게 자 3요소가 갖춰지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그 식만 그 구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봐봐,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갚아야 될 거야. 갚는데. 자, 우리가 또 이제 간사한 인간은 간사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갚을 때는 또 그 아무 말이 없으면 문장에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은 말에 갚는 게 좋아. 우리 앞전에 공부할 때 기초불이 좀 컸었니? 아니면 기말불이 좀 컸었니? 그 돈들의 합이. 그렇지? 기초불이 더 컸었지. 갚을 때는 조금이라도 적게 갚는 게 좋으니까 말에 갚는 게 좋아.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문장을 잘 보시고요. 아무 말 없으면 자, 매달 말이든 아니면 매년 말이든 말에 말일에 갚는다. 자, 이런 식으로 갚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다가와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선생님이 이제 갚는 금액을 계산을 먼저 하시면 그거는 우리 등비수열 꼴에서 그치? 항상 1 플러스 R이 공비였으니까 그쵸? 그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 이렇게 공비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요. 그 말에 갚을 거니까 그냥 초항을 A1씩 갚는다면 초항을 A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가볍게 우리 지난번에 외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비 다시 1 플러스 R에 자 N승 기간이 N이면 N승 N개월이면 N개월 이런 식으로 빼기 1. 자, 여기 이제 전부 다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큰 돈 A를 빌렸으니까 보통 이 돈이 A가 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큰 돈 이걸 이제 빌리잖아요. 뭐 이 3천만 원, 4천만 원 빌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요 기간만큼 어떻게 뭐 N개월이면 N개월만큼 기다려준단 말이죠. 근데 기다리는 만큼 이자는 계속
이제 불어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A1만 갚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A1에 대한 어떤 이자까지 붙인 돈을 갚아준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녹록지가 않은 게, 그냥 이제 A1 빌렸다고 해가지고 요 큰 돈 A만 갚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이 매달 또는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다 더한 것은 반드시 내가 빌린 돈에 1 플러스 R에, 즉 이자 계산의 복리법이죠. 예, 이자까지 다 붙인 거. 근데 이제 N년이니까 N승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거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돈 빌리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1억을 빌리더라도 1억만 갚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죠? 좋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이 구조를 세팅해 놓고 두 가지 정도의 예제를 보시면 아마도 시험에 걸릴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1는 이제 카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카드도 되게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 할부. 보통 우리가 할부의 반대말 일시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시불로 하기 힘들 때는 할부로 좀 쪼개가지고 갚잖아요. 자, 그런 거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이 핸드폰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핸드폰. 자, 핸드폰이 사고 싶어. 연락이 사고 싶은데 핸드폰이 100만 원인 거지. 야,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그쵸? 요즘 핸드폰 비싸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카드로 결제를 일단 하고. 됐지? 나중에 좀 갚으면 되지 뭐, 얘들아. 그래서 카드 12개월. 아하. 12개월 할부로, 자, 이걸 갚아주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이번에 이제 100만 원을 빌린 건 아니지만은 빌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부로. 할부라는 거는 쪼개어서. 아시겠죠? 12개월.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선생님이 얼마씩, 도대체 얼마씩, 보통 이런 문제는 그게 안 나오거든.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까지 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 요거 이제 개월 넘어갔으니, 1개월 이게 넘어갔으니까, 자, 월 이율이라고 쓸게요. 월 이율이 뭐 몇 퍼센트다? 10%? 야, 너무 비싸다. 지금 내가 지금 갚을 때 이자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어우. 자, 여기 나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봐봐. 선생님이 대략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치고, 요걸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스몰 a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라지 a인 거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지금 이 문장 보시면, 매달 말에 갚는지 매달 초에 갚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쵸? 분명히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안 나와 있으면 그냥 A1씩 매달 말에 갚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갚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갚아야 될 나 됐지?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등비 수열이 합공식으로. 자, 1 플러스 R. 여기 지금 월이율이 10%잖아요. 10%면 얘는 소수적으로 환산했을 때 0.1이죠. 따라서 1 플러스 R. 그럼 뭐야? 1.1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 매달 말에 갚을 거니까 초항은 그냥 A1씩 갚는다면 A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됐죠? 만약에 매달 초에 갚는다면 A 곱하기 1.1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1 플러스 R.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질 상태에서 중괄호 때리면 공비에 1.1이 공비 아니겠어요? 자, 12개월이니까 뭐 12승 하시면 돼.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갚아야 될 전체 금액이야. 됐지? 근데 그 금액이 여러분, 자,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랬죠? 자, 100만 원 생략할게요. 100 곱하기 1.1, 1 플러스 R. 그놈의 몇 승? 12개월이니까 12승까지 이자 붙여서. 알았지? 이걸 갚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결국 구하던 문제는 이제 A라는 거죠, A. 요 A를 어떻게 구할 거니? 이렇게.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뭐 1.1에 12승 같은 거는 당연히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있죠. 1.1에 12승.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에 1.1에 12승은 뭐 6.6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줍니다. 항상. 이걸 말 주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었다면은 우리 계산하실 때 A는 냅두시고요. 곱하기 냅두시고 요 분모 항상 분모부터 0.1 여러분 얘가 6.6이면 1 빼버리면 얼마죠?
0.6 요렇게 어때? 괜찮죠? 여기서 먼저 계산해 주시는 거야. 그럼 이제 위아래 10씩 곱하면 6 아니겠어? 즉 6의 2가 이렇게 하게 들어가는 거죠. 6의 2가 이해하시지? 근데 얘가 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얼마냐면은 결국 얘가 만약에 6.6이라면은 거기다가 100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곱하면 하나, 둘, 자, 660이 되겠어. 즉 6의 2가 660이 되면 좋겠군요. 그래서 이제 얘를 되게 잘 만들었다. 그치?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군요. 따라서 A는 얼마였다? 11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만 원에서 만 같은 걸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조금 이상하죠. 응? A가 지금 110만 원. 그럼 내 이제 핸드폰보다 더 크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돼. 저런 거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분자를 식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식 세우기가, 자, 저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연금 문제로 갈 건데,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돈을 받는 거지, 돈을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렇게 갚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와 같은 구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문제도 꽤 잘 나옵니다. 연금 문제는 웬만하면 자 일시불 문제가 되고 일시불이라는 거는 이제 한꺼번에 받겠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쌤이 만약에 공무원이잖아. 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쵸? 쌤이 만약에 공무원이면 나중에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나라에서 연금을 이렇게 줘요. 그거를 매달 한 쪼개가지고 한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치? 매달 10만 원씩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실제로. 예. 줍니다. 근데 이제 줄 때도 당연히 매달 초에 주는지, 매달 말에 주는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매달 초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칠게요. 받아요, 그냥. 내가 받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한 20개월까지만 이렇게 받는 걸 연금이라고 한다고. 어떤 기간 동안. 이해 가시겠죠? 물론 죽을 때까지 받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는. 어쨌든.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20개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20번을 받아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받을 때 뭐 매달 초에 받는지 뭐 말에 받는지 중요치 않고 어쨌든 당장 일시불로 땡겨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일시불로 땡겨받는 그 돈은 좀 큰 돈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불로 받는 돈, 그 돈이 얼마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건 약간 크겠죠? 10만 원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10만 원씩 20개월까지 받는 그 돈을 다 더해서 주겠죠? 그래서 큰 돈. 이번엔 큰 돈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성상에서도, 됐죠? 이러한 문제상에서도 아까 돈 갚는 문제처럼, 카드 할부 문제처럼 구조적으로 식을 세워주라. 라는 거야, 똑같이. 다만, 이런 걸 잘 읽어야 돼. 매달 초에 받았구나. 그럼 내가 받은 총 금액과, 여기 일시불 있잖아요. 일시불 받을 이게 그 금액이 같아지면 되는 건데, 자, 일단 큰 돈을 모르니까, 그걸 라지라고 둘게. 이게 큰 돈이니까. 이해가죠? 일종의 이게 스몰 A인 거죠. 10만 원씩 받는 게. 이해가지? 그럼 이제 내가 여태까지 받는 거를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 식으로 자, 이자율을 안 줬네요. 물론 이자율 다 줍니다. 뭐 얼마 줄까? 이자율 5% 줄까요? 자, 이자율은 자 5% 줄게요. 뭐 주면 되지 뭐. 단 이자율은 5%다. 됐죠? 그러면 다시 우리 1 플러스 R로 갑니다. 1 플러스 R이 이 문제에서 얼마예요? 1.05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분의.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총항은 이게 이제 10만 원씩 A, 이게 A란 말이에요. 스몰 A인데 이게 이제 매달 초에 받다 보면 아까 기초불이 되는 거죠. 기초불. 그러면 10만 원 생략할게요. 곱하기 10만 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1.05 한 번 더해주시라는 말인 거죠. 그죠? 기초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드디어 잡고 1.05 공비니까 공비에 20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다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내가 이제 초에 받는지 말에 받는지만 잘 읽어주시면 돼. 알았죠? 갚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퀄리티. 그럼 이제 이 돈이 내가 지금 당장 받을 돈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라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아까와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 따라서 라지 A가 아니라, 물론 이거 알고 싶지만 라지 A가 아니라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계산? 이자 계산 하시면 된다는 거죠. 1.05에 자, 몇 개월? 20개월짜리의 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장 일시불로 받는 대신에 이만큼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20개월 쪼개가지고 받는다면은 이렇게 다 주겠다. 하지만 이걸 지금 당장 받고자 한다면, 보세요. 내가 라지가 요거면은 되게 큰 돈이 되겠지만, 요거 붙은 걸 갖다가 나눠버리면 조금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장 받는 대신에, 그 대신에, 너는 지금 당장 받는 대신에 금액은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라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 계산 잘 해놓고 요놈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시면, 즉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가죠? 물론 나눌 때 잘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 없으면 좀 짜증나긴 해. 솔직히 하는데 어쨌든 뭐 반올림을 하든가 버림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답을 내는 거야. 근사치로. 자, 그래서 우리 돈 갚기 문제 또는 연금 문제까지 2탄으로 다음에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자고. 알았지? 자, 고생했다.